높은 급여 수준,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복리후생, 자유로운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취업준비생에게 외국계 기업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도 파격적인 복지와 독특한 기업 문화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세계 최초의 스마트 TV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 TV 앱의 표준화를 실현한 회사입니다. 한국의 구글이라 평가받는 핸드 스튜디오. 서울시 강남구. 착한 성공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간 기업. 핸드 스튜디오의 첫인상은 생경했다. 직원들이 한창 바쁠 시간대. 회사는 비어있고 그나마 처음 발견한 직원은 단잠에 빠져있다. 회사 곳곳을 휴식처 삼아 한간 오후 풍경을 만들어내는 직원들. 무슨 날이라도 되는 걸까? 점심시간에 그냥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같이 음악 듣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좀 더워서 낮잠 자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저는 기타 치거나 이렇게 그냥 좀 쉬는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나 돼요?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늘어난 지 이제 몇 개월 좀 된 것 같은데요. 1시간 하니까 너무 좀 빠듯하기도 하고 오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집중도 안 되고 해가지고 좀 늘린 것 같아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 점심시간을 조정했고 직장인들에겐 꿈만 같은 오후의 여유가 이곳에선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30분의 여유는 업무 효율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이번에 저희가 만든 앱은 모바일이랑 TV를 연동해서 두 개를 다 활용해서 이제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터랙티브 동화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TV랑 핸드폰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업무 시간을 엿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바일에서 어떤 동작이 이 동화에서 있을 거다. 그 아기 돼지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드리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하면 계속 동화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진동이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사용자들한테 인지를. 마이크가 사람이 바람을 부는 소리를 인식해서 같이 소리가 나오면서 화면에서는 이제 저기 아기 돼지 집이 날아가는. 바람 부는 장면에서 후 불면 애니메이션이 늑대 입김이 나오는 게 정확한 앵글이 아니라 날아갈 때는 집이 날아가는데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줬어야 됐는데 이거는 그래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적인 앵글을 잘못 맞춘 거죠. 업무도 놀이처럼 흥미롭게 진행되는 모습 또한 다른 회사들과 사뭇 다르다. 핸드 스튜디오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핸드 스튜디오는 스마트 미디어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TV와 요즘 사물통신이라고 하는 스마트 워치나 아니면 세탁기나 이런 가전의 애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0년 핸드 스튜디오는 업계 최초의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출발했다. 이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며 쉼없는 성장을 지속해오는 중이다. 창업 4년 만에 명실상부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작지만 강한 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핸드 스튜디오가 유명세를 탄 이유는 놀라운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와 직원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제도 등
핸드 스튜디오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작지만 직원과 함께 성장해가는 회사. 이런 기업의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안준희 대표가 또 한 번 공들여 완성한 것은 바로 핸드 스튜디오의 공간이다. 격식을 버리고 철저히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 꾸며진 실내 인테리어. 일부러 커피숍 가는데 그런 걸 좀 회사 내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살롱이란 개념, 그 막 인문학적인 얘기들이 막 넘치고 그런 거창한 그런 느낌이 좀 살롱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동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이제 가족들이 놀러 와서 동물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 자녀들이 여기 놀러 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간식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간식들이 여기 쏙쏙들이 막 이런 항상 이 정도 퀄리티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언제든지 먹고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보자.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출근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마방진 놀이하면서 이렇게 출근해서 물론 기획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직원들은 그냥 쓱쓱 지나가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제 많이 재밌어하고 하는 그런가 하면 업무 공간 구성엔 단순히 원칙만 세웠다.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뒤로 돌아오면 협업할 수 있게끔 그냥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일자로 대신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공간 자체는 아주 넓게 보통 책상들보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한 일할 때 한 요 정도 쓰게 되는데 저희는 가시가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공간이라서 아주 넓게 회사는 이래야 한다는 낡은 원칙들을 버리고 젊음이 주는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공간들. 그리고 작고 단단한 신념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꾸며낸 것이다. 마치 그네 타듯이 이렇게 자면서 여느 때보다 떠들썩한 오후, 전 직원이 또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무얼 하기에 이토록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을까? 거기 이사님들 빨리 자기 자리 가주세요. 자, 우리 멋지게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네, 고! 박수까지 치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컴퓨터 게임.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직원 참여 게임 대회 날. 직급도 선후배도 없이 모두가 게임 속 라이벌이 된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기업의 대응 속도죠. 유연성이나 스피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직급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이름 옆에 님자를 붙여서 동등한 문화를 지향했던 것이 그런 제도에 바랬던 점이었습니다. 또한 업무나 친분과 상관없이 한 팀이 되어 오늘 게임의 결과를 함께한다. 자, 연주팀을 1점 차로 이겼네. 셋, 넷, 다섯, 6장. 자, 감사합니다. 빼고 6장. 축하합니다. 악수 한번 해야죠. 자, 2등팀 진수. 소소한 상품을 나눠 갖고 더 큰 즐거움을 공유한다. 진짜 재밌었잖아요. 제가 IT 회사를 와 보니까 기획자와 디자이너, 개발자라는 세 직군이 너무 성향이 다른 직군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넘어서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의 행복한 오늘을 위한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 30대의 가장 큰 고민, 결혼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제 큰 금액이고 선뜻
되게 이제 받은 느낌이라서 이제 예, 감사한 반, 좀 부담 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잘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또한 결혼 후 부모가 되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복지 제도도 변화했다. 사실 제가 특별히 건의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니까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구나라는 회사의 그런 리더분들의 입장이 좀 반영이 돼서. 핸드 스튜디오만의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의 고민을 나누며 행복해질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완성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회사와 젊은 청춘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친구들은 한 가지 어떤 부분에서 직무유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에게 소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날만큼이라도 하루라도 부모님들한테 원 없이, 내 가족들에게 원 없이 사랑을 좀 전하자라는 생각에 2010년부터 매년간 이런 핸드스튜디오만의 멋진 송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통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협업에서 좋은 성과로 드러난다.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시간. 각기 다른 팀원들이 모였다. 노란색이 이제 나침반의 북쪽처럼 이렇게 위쪽이다를 표시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콤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차등되게 되고. 제가 만들었어요. 단순한 게임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의 흐름을 파악해 앞장서야 한다. 이번에 선보일 애플리케이션은 수리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콘텐츠인데 첫 번째 사용자는 직원들이 된다. 스마트 TV 콘텐츠가 갖춰야 할 상호간 네트워킹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모으는 것이다. 저의 이제 두뇌 상태가 이렇게 인지와 암기와 수리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주는. 재밌는 거는 그렇죠. 여기 하늘색 삼각형은 제가 방금 기록한 삼각형이고, 이 다른 삼각형은 저와 같은 나이대 그룹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놀며 쉬며 일하는 여유롭기만 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오산. 핸드 스튜디오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자리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핸드 스튜디오가 가진 그들만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대기업 입사도 마다하고 창업에 도전한 청년 CEO 안준희의 착한 발상을 첫 번째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겠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수평적인 회사. 안준희 대표는 자신이 꿈꿔온 회사를 만들고 뜻을 함께한 친구들과 세상에 없던 사업을 구상했다. 저희가 스마트 TV나 어떤 스마트 워치 같은 거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그런 디바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것은 꿈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정답이 없는 곳을 걸어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8평의 작은 사무실을 빌려 5명의 직원들과 문을 연 핸드 스튜디오. 세상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청년 안준희는 굽히지 않은 고집으로 당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핸드 스튜디오는 양질의 콘텐츠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세계 스마트 TV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다. 단순히 먼저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 세계의 TV 시청 인구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연구하고 다양한 언어와 화면 구성으로 콘텐츠의 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업계 최초에서 업계 최고로 인정을 받는 순간 안준희 대표는 또 한 번의 파격 행보를 보인다. 자신들의 시간과 땀이 밴 애플리케이션 개발 노하우를 전면 공개한 것.
저희가 한 3년 정도 고생해서 모은 자료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공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저희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간해서 글로벌로 번역하고 전 세계 동시 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연회를 열어서 이쪽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술 설명회나 UX, GUI 디자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행보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독점이 셋. 아니라 다수와 함께 시장 가능성을 열어가기로 한 것. 기성세대가 전하는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그래, 저분들도 젊었을 땐 그냥 그렇게 살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공했대. 그러니까 조금 괜찮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춘은 사회 원동력이 되고 오히려 활력소가 돼서 기성세대에게 오히려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창업 붐이 일고 청년 세대들과 소통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고민하는 것. 이 안에 착한 성공의 비밀이 있다. 저희 직원들은 국내 아동 1명을 후원하겠다는 입양 선언서를 정직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뭔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 창의력에 도움이 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저희 먼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직원과 그 가족들의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그의 고민은 핸드 스튜디오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로 완성돼가는 중이다. 때문에 이젠 애플리케이션 개발보다 사내복지와 문화로 더 유명한 핸드 스튜디오가 되었다. 우선 기업을 좀 잘하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인분들은 그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차를 사라든지 이런 여전히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고집스러운 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얼마 벌었다라는 그런 거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그냥 계속 열정과 가난함과 굶주림을 가지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이 아직은 회사에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놓인다 해도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힘. 청춘들의 벤처 정신이야말로 어쩌면 착한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이 아니었을까. 청년 안준이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처음 만든 자신의 명함. 제가 그때 기획팀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기획팀에 한 명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고 넌 기획팀장이야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좀 어색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있지만 어쩌면 이 직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의미가 있거나 무게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 복잡한 감정을 그게 이제 지나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싶었죠. 대표라는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업은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직함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처음의 마음으로 직원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다짐. 핸드 스튜디오가 이룬 착한 성공의 비밀은 그것이었다.